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시는 때는 어제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지수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은 살짝 0.3% 올라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0.2%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정도 왔다가 뭐, 하락이네, 상승이네, 얘기한 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원인 자체는 그래요. 이제 외국인 수급에 있고요. 자, 외국인 자타, 지역이면, 자, 투자자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여기 위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인데 외국인은 지금 3,800억을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어요. 네, 개인하고 기관이 자 오늘 있을 FOMC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서 그죠? 아무래도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매도를 하겠죠. 3,000억을 좀 팔아줬고 개인도 1,000억하고 50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되게 지금 외인과 기관과 자 개인하고 기관하고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 효수를 친 거죠.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4천억 가까이 그리고 1,000억을 다 상반되게 지금 해석을 좀 했고요. 양쪽 이제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장부터 보면은 오늘도 어제하고 같이 주도주는 없었어요. 네, 주도주는 물론 없었다. 주도주는 없었고 단지 있었던 건 이제 개별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른 개별주들이 좀 올라줬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을 해줬다. 예, 시장은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이오 관련 주도 보시면 여기 의료 AI 쪽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여기 항암제 지금 대부분이 저기에요. 지금 바이오 쪽. 예,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여기 보시면 반도체 유리기판이 있는데 엔젯이라는 종목이 유리기판의 결함을 찾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고속버스 터미널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는 뭐 천일고속 도양고속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금 건재하게 하고 있고 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저기 어디죠? 저 뉴인텍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 삼성 SDI가 2조 미국에서 이제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뭐 뉴인텍 보시면 지금 100짜리 종목이고 거래 대금은 이제 100억도 안 돼요. 예, 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장은 이렇게 좀 뭐 요약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바이오 위주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스팟성 상승이었다. 거래 대금은 물론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할 만한 바이오 종목이 좀 없었고요. 한 종목 정도 좀 보였는데 일동제약이 좀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일동제약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16%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3% 상승을 해서 하나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갈 셀마스 헬스케어, 셀마스 그룹이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이제 후속주도 좀 강했죠. AI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슈를 타고서 트럼프 패밀리 쪽에 이제 장남이 그 자문인가 부모님가로 들어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그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 셀마스 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잡주에 가깝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진득하게 오르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윗꼬리 천국이죠. 보시는 바처럼.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비추천이고요. 하기에 셀바스 정도가 조금 올라줬고 그리고 유리기판에서 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유리기판의 결합을 찾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러고 AI 소프트웨어. 네, 이제 또 거래대금이 없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바이전스 뭐 여전히 강하긴 한데 뭐 거래대금 없고 뭐 메디아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뭐 줄일만한 종목은 제 눈에는 일동제약 하나 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요 셀바스 인스케어 요거 하나 정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FOMC 이제 25년의 마지막이잖아요. 예, 25년에 파이널 마지막 FOMC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 보시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0.26% 베이비 스텝으로 하락을 시킬 거예요. 이 퍼센티지가 거의 뭐 90% 9할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 9할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 지우고 다시 필기를 하면 중요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점도표가 있어요. 점도표라 그래서 26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결정을 하죠. 횟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 횟수가 과거 이제 9월에 8명의 의원이 금리 동결을 얘기했어요. 예, 금리 동결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총 17명 중에 9명의 의원이 금리 인하를 얘기했어요. 2회의 금리 인하. 예, 2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겠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9월 이후에 지금 마지막 FOMC 12월에도 점도표를 다시 발표를 하는데 그 점도표가 이제 횟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근데 9월처럼 이거 이상으로 가령 금리 인하를 2회 이상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최소 2회라든지 아니면 3회 이상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이제 환호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의견을 표명한 연준 의원들이 9명이 아닌 더 늘어난다면, 가령 9명이 아닌 10명에서 뭐 17명까지 맥스 이렇게 늘어난다면 시장은 아마 폭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견이 동일하거나, 네, 동일한 의견이거나 개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인원수가 넘어간다면 찬반 투표에서 그러면 이제 차가운 아주 그 찬물을 맞겠죠. 시장 자체가. 그 정도표가 적용하고 그리고 0.25%로 하락을 하는 데 동의한 찬성과 반대표가 있을 거예요. 예, 찬성과 반대표가 있을 텐데 이 표가 17명이 다 찬성이냐 아니면 17대 0인지 아니면은 뭐 10대 7인지 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이제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를 할 때 기조가 바뀌어요. 네. 발표를 할 때 그 금리 인하 이후에 26년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횟수나 어떤 금리 인하 이율에 대한 그런 톤과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분위기. 그 그래서 요게 인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도표 몇 회를 인하할 건지 26년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0.25로 인하를 하는데 몇 명이나 찬성을 하는지 찬반 대결이 요 세 번째는 발표의 톤, 파월 의장의 26년 향후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고거를 중점적으로 내일은 좀 기사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게 뭐 큰 내용이고요. IPO화를 하는데 지금 이지스라는 종목이 합니다. 그래서 이지스는 302억 매출이고요. 순이익은 31억입니다. 그리고 얘네 총력 경쟁률은 많이 약하네요. 546대 1. 그리고 확정 공모가는 15,000원. 이거는 봐도 흥미가 없으시죠, 이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소프트웨어 이제 IT 개발 업체고 지금 유통가능 물량을 보시면 27%입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나스닥 퓨처는 지금 0.14%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거는 의미 없어요. 이따가 발표하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코스피는 지금 0.21 내리고 코스닥은 0.39 올랐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이거를 다 떠받쳐 줄 거다. 이 순매수세 3,700원가 1,000억에 대한 순매수세는 모두 다 외국인이었다. 예, 외국인 이게 중요하고 뭐 이거는 별로 뭐 보실 필요 없고요. 일부 대별주도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종목별 매매 관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셀바센시 헬스케어는 잡주입니다, 잡주. 그래서 여기 기존에 5,750원, 5,800원 정도가 허들이었는데, 요 허들을 내일을 넘고서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지, 지켜주고 상승 흐름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이걸 웬만하면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잡주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삭제를 하고, 자, 내일 이제 1순위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원익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왜 1순위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 거래대금 보이시죠? 거래대금 지금 얼마인가요? 5,700원이죠. 5,700원 얘가 요 봉이 5,7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서 잡아먹는 봉 나왔잖아요. 여기 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 잡아먹는 봉이 거래대금이 지금 얘도 5,000원이나 터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는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을 때도 거래대금 수준이 3,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1% 정도 빠졌을 때 거래대금 수준 어때요? 거래대금 수준이 한 1,0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앞전에 요 고가까지 3750원이에요. 요 고가가 3750원인데 이 고가를 잡아먹고 이렇게 최고 종가의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대금은 하락했을 때 요만큼 빠졌잖아요. 초록대로. 근데 지금 요 앞전에 요 횡보하던 매물대뿐만이 아니라 이 고점까지도 먹는 요 양봉이 나왔어요. 그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줬죠. 2천억까지. 그러니까 얘는 요 위에서 자 보시면은 얘는 요 위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요 횡보 과정으로 올려놓는 요 공 자체가 5천억이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 위에서도 5천억 이 횡보를 하면서 5천억, 3천억, 1천억 그리고 오늘 2천억까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은 여기 34,000원까지 10%밖에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여기 매물을 다 이식을 해놨잖아요. 네, 이식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 6천억 원이니까 일본봉에 양 6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예피스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상승을 할 때, 요 상승봉이 나올 때 거래대금 수준과 여기는 이제 횡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횡보 과정에서 지금 하락할 때 거래대금 어때요? 네, 확 빠졌죠. 확 빠졌는데 이 상승할 때 거래대금 어때요?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요봉 자체만 해도 7천억인데 자, 이 봉은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1조 5천. 예,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나서 요봉 횡보죠. 요봉도 어느 정도 매물이 20봉이죠. 요봉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이는데 하락했을 때 요 거래대금 수준이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수준이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때 1조 2천억이 터졌어요. 1조 2천억이 나오고 오늘 횡보를 하면서 거래대금 또 확 뺐죠. 3,500억대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크게 보면은 이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자, 이 안에서
이 박스권의 보점 라인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텐데 여기에서처럼 이틀만 횡보를 할지 여기에서처럼 3일을 횡보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횡보를 했잖아요. 하루 횡보를 했는데 얘가 올라갈 의지가 있다면 한 3일 안에는 여기 이틀, 3일, 3일 안에는 위아래를 꼬리는 달 거예요. 3일 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8,000원, 일본봉이 9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 자, 클로것은 얘도 어제 이제 3,000원 에피스랑 클로것을 제1의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이상 상승하는 이런 상승봉이 잘 나와줬고요. 거래대금도 기준 거래대금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좀 터져줬어요. 6,000원까지. 그래서 얘는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 이제 돌파하고 나서 요 위에서 놀잖아요. 이렇게 여기 돌파하고 나서는 요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돌파하고 또 요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돌파하고 또 요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잠깐 위협을 했죠. 그러다 또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자, 돌파봉이 나오면 또 요 위에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돌파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더 여기에서처럼 돌파봉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상승을 더 해줬죠. 돌파봉이 나오고 여기서도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얘는 이제 7천억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본봉에 7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동제약은 34,700원이 전고점이고 지금 보시면 전고점까지 거의 윗꼬리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4,500억이나 붙여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는 3%나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은 3% 올라서 33,450억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시작할 때 보시지 말고 34,000원, 여기 34,700원 내지는 35,000원 한 7, 8% 되겠죠. 이걸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여기를 체크하시고 이런 봉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 같은 경우는 6초롱이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일본봉에 75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타는 이제 여기 쌍바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들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쌍바닥, 다중바닥을 이제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5일선 위로 나오는 이런 흥이 하나 나와줬고요. 1,500억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바닥을 다져준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 4천억 원이니까 요 4천억 나올 때 이런 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천억이면 일본 봉이 약 45억에서 50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전고점이 64만 6천 원, 10%밖에 안 남았죠. 이거 물론 이쁜 양봉이 나와줬고요. 얘도 기존 거래대금 3조 5천억이 터지면 되니까 얘는 일본봉에 약 400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IT셀. 자, IT셀은 오늘 추가를 좀 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AI랑 좀 엮여 있고요. 지금 신고가는 33,000원, 28%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안 터지던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 터져줬어요. 1,000원 이상.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흐르는지 모니터링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을 1,00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억. 1,000억이 터지면 15% 이상 간다고 보시고, 일본봉이 15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에코프로는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폭이 나오고 나서 이틀 횡보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틀 이제 횡보를 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상승하는 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는 한 2.3% 빠졌어요. 네, 요거 빠진 거 가지고는 내일의 방향성을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7,800억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봉에도 약 100억대의 거래대금 나올 때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진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하단부의 박스권 보점이 16,300원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했고, 지금 요 위에서 이렇게 슈팅을 주고 다시 이 양봉 자체를 다 잡아먹는 우봉이 나왔지만, 다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봉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원전 쪽에 좀 이슈가 터져야지, 재료가 생겨야지 좀 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 1,200억이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본목에 15억 터질 때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자체는 10%밖에 안 남았죠. 10%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요 상승 흐름 나올 때 요때 보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2만 원 신고가인 2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방 흐름 나올 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가 신고가였죠. 신고가 43만 원을 돌파하고 위에서 지금 박스권을 딱 형성하고 있죠. 43만 원 신고가인데 여기를 기가 막히게 1, 2, 3, 4, 5, 6, 7, 8거래일 동안 지지해주고 있어요. 8거래일이나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지점이죠. 근데 뭐 거래대금 터졌고 여기서 요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져버렸잖아요. 엄청나게 요 거래대금 수준 여기랑 엄청 차이가 나죠. 거래대금이 터진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적절히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를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저고점도 51만 원 정도로 8%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멘텀만 있고 로봇 섹터가 테마만 이뤄준다면 이런 봉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를 4천억 터질 때 보시면 되니까 일본봉에 45원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성도 신고가 돌파했죠. 44,200원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이만큼의 고가누리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돌파하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5만 1,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방으로 나올 때 이런 추세의 눌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1분봉에 15억 퍼질 때 대관심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술 베타시스도 지금 여기가 신고가죠. 14만 9,300원. 1%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5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방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얘는 6,000원 기존 거래대금, 그러니까 1분봉에 70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면 온시아. 자, 이면 같은 경우도 여기가 신고가였어요. 11,300원. 근데 여기를 이렇게 요만큼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더니 다시 요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다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러면 거래대금이 2,200억 터져야 되니까 일본봉에 3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도 아주 그림이 좋아요. 이 같은 경우도 여기가 기존에 7,100원이 신고가였는데 신고가 돌파하자마자 이제 파동을 부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요 신고가였죠. 13,300원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주간 레벨 정도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250원 돌파하고 지지받고 성반으로 나올 때 보시면 되시겠고 얘는 2,000억 원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일본봉에 25원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좀 우회였습니다. 요 위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뭐 넥스트에서부터 일단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좀 논외로 났었고요. 어쨌거나 위에서 박수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국가들이 횡보 중이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얘는 기준 거래대금 2,000억 터질 때 보세요. 그럼 일본봉에 25억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SW도 자 5일선 밟고 쭉 올라가고 있죠. 오늘 하루 2% 빠졌다고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억이 기준 거래대금 일본봉이 15억 나올 때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로보티즈 SP 시스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일선 안 깨고 잘 가고 있고요. 기준 거래대금 나올 때 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SP 시스템즈 1,000억이니까 15억이겠죠. 기준 거래대금 일본봉에 얘는 8,000억이니까 일본봉이 얘는 약 100억 정도 써줄 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테라뷰부터는 요 아래부터는 기준 거래대금 나올 때만 보시면 좋겠고요. 아로마티카는 저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보는 걸로 하고요. 요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